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그 솔피신의 영어 연수와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솔피신의 영어 연수를 끝내고 나서 그 학습을 진행했던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예. 예, 저희 아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네덜란드에 아이가 있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그 이 솔피신의 영어 연수 방법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동생들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 한번 보고 그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Yeah, it is true that English is one of the major factors which make it possible for the people to communicate, especially when you're abroad. But what I want you to remember is that English is also merely just a language, a tool, like we use Korean. So the advice I want to give for those who are processing 솔피신의 영어 연수 is to think about myself or yourself. Not just comparing with each other, such as I have to get better grade than kids next door so that I could go to good university, blah blah blah. Sorry, things don't work like that. We need to think about what am I feel happy for? What kind of activity or process could make me feel accomplished? And when you finally do, then English would become a useful tool for you to achieve that goal. 예, 저희 아이가 그 네덜란드에서 그 영상 통화하는 그런 장비로 보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화면이 조금 흐리고 그렇죠? 예, 그래도 참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바로 저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혹시 저희 아이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저는 솔직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알아듣겠죠? 예. 우리하고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영어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 영어 교육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제가 가졌던 이제 그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어는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아이가 행복하게 영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영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어가 도구로 좀 쓰이면 좋겠다. 저희 아이가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참 편리하대요. 그리고 제가 봐도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뭐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들도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영어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예. 그래서 모국어처럼 아이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영어 교육을 좀 길게 크게 보고 가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 습득 과정에 대한 말씀도 드렸었고요. 예. 그리고 영어 나이를 잊지 말자.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이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한 살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학습도 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좀 믿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솔피신의 영어 연수 과정 속에서 듣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말하기 과정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우리도 영어를 배웠지만 사실 이제 배운 양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말이 잘 안 돼가지고요. 도리어 읽는 거는 좀 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는 있지만 읽기는 대충 뭐 파니스 법칙에 맞춰서 읽고 그러긴 하는데 말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중심을 두고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말해볼 수 있게 그래서 뭐 이렇게 연속해서 따라하는 말들을 따라해보는 거라든가 정확하게 한 문장씩 따라 말해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이제
일기를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말로, 자기 말을 해보는 경우. 그런 것들 해서 아이가 토플 시험을 봤을 때 요즘엔 말하기 IBT로 바뀌면서 말하기 평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말하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네덜란드에 갈 때라든가 아니면 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 이제 그 시험을 치를 때도 영어로 하는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듣기도 굉장히 우리가 듣기를 기반으로 해서 말하기를 좀 충실히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는 데는 특히 영어를 자신감을 갖는 데는 말하기 연습이 충분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듣기 과정을 통해 소리가 충분히 쌓이고 나면 어느새 듣는 대로 따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Called Annie. Jack picked up his Jack bag picked and up went the bag in downstairs. the last day. Annie was waiting by Annie the was back door. right back. 그러나 말하기 과정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 연수의 기본이자 핵심은 듣기. 지연이 역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려듣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하기가 가능해졌다고 해도 한글 자막 없이 비디오 보는 일과 흘려듣기는 계속해야 합니다. Visualize. 무슨 뜻인지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네, 좀 대강은요. 언제부터 따라하기를 시작했어요? 1월달, 2007년 1월달쯤. 따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별로 처음에는 어려운데 요즘 지금은 별로 안 힘들어요. 지연이가 영어를 이해하고 따라 말하는 것이 쉬워지게 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기를 통해 영어 소리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영어 비디오를 보거나 영어 소리를 흘려듣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고 또한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어로 중얼거리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리를 따라하게 되면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상황을 유추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와 함께 소리를 잡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읽고 쓰기는 언제 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이면 읽기를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쓰기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언제쯤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그래도 7살 정도의 그 언어가 된 다음에 읽기와 쓰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는 대체로 모국어 습득 과정에서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좀 그렇게 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듣고 말하기 위주로 저는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읽고 쓰기를 하겠다라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그 아이가 관심과 흥미를 보일 때 저는 그래서 읽고 쓰기는 아이가 관심과 흥미를 보일 때 해도 늦지 않다.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해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그 영어 듣고 말하기에 비하면 읽기나 쓰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디게 발달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 굉장히 막 그 빨리 읽고 쓰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쪽에 아이가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보다는 그냥 듣고 말하기 부분에 충분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했어요. 아이 흥미도 가지게 될 때까지. 그리고 저는 위기라는 동기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이제 주로 영어를 듣기하고 말하기 위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도 특히 이제 말도 아이가 자기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지 않으면 사실 억지로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듣게 해주는 거 말고는 크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 위주로 하다 보면은 학교나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기라든가 읽기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이제 학원에서 이런 데서나 뭐 이런 사교육에서
그거를 이제 많이 해왔고, 또 아니면 엄마표로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많이 해주신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별 어려움을 없이 또 잘할 수 있겠죠. 예,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해서 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이 그냥 엄마가 다 해줘가지고 아니면 주변에서 다 해줘갖고 잘하는 거 하고 자기가 위기를 느껴갖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저는 나중에 그 아이가 더 이제 자라나서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아이들이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생각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위기를 느낄까 봐서 미리미리 다 해결해 주는 거죠. 혹시 아이가 위기 느끼면 어떡해. 그래서 위기 못 느끼게 다 해줘요. 그리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위기가 온다면 그때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몇 개 못 외우고 문장 못 외워서 학교에서 받는 위기는 위기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게시판에 오셔가지고요. 엄청 큰일 난 것 같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큰일 났나 해가지고 읽어봤거든요. 아이가 받아쓰기를 학교에서 했는데, 영어 받아쓰기를 했는데, 좀 점수를 못 받았대요. 평소에 듣기나 말하기에서는 얘가 굉장히 잘해서 학교에서 영어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지냈는데, 받아쓰기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뭐 100점, 90점 막 맞았는데 얘가 67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다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만한 일에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면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살겠나. 그런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분한테. 그래서 위기라는 동기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렇게 위기를 닥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집 많이 푼다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나요? 문제를 부딪히고 직접 해결해 볼 때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외국 유학 가거나 이런 준비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작은 위기와 동기들을 잘 만들어 가면서 키워갔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기반을 가지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해가는 힘들을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읽고 쓰기는 언제 시작하면 좋겠느냐 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양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양념의 얘기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양념이 바로 읽고 쓰기나 이런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양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자고 했죠, 제가? 아이의 흥미와 입맛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 아이 입맛에 맞게 하셔도 결코 늦지 않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흥미를 갖거나 하고자 하지 않을 때 억지로 읽고 쓰기 이런 쪽으로 막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듣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읽고 쓰기를 하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 가지시기보다는 그렇게 아이 흥미와 흥미에 맞춰서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말이죠. 애가 얼마나 영어를 잘해야지 만족이 되냐는 거예요. 그 부모님 마음은 어느 정도.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질문하니까 미국 사람보다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고. 예, 근데 미국 사람 나름이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똑같이 말하는 실력이 똑같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잘하면 만족하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 우리나라 말로 다 하실 수 있죠? 예, 읽기 가능하시죠? 우리나라 말로? 영어 말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설책을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소설 못 읽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왜 못 써요? 글씨 못 쓰나요? 글씨는 쓸 줄 아는데 우린 소설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읽고 쓰기 다 가능하셔요? 그래서 국어시험 문제, 사회시험 문제, 과학시험 문제가 다 한글로 나와 있대요. 한글로. 그래서 한글로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잘